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 요거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보도록 해요. 자, 상장회사가 하나고 비상장회사 6개, 합계 7개, 상장회사도 하나 있고 네코루즈는 경영권을 양도 완료했다. 네코루즈는 팔았다. 돈 안 되고 팔았다. 유안타 1호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글로벌 텍스 프리를 합쳐서 17년에 이제 주식회사 글로벌 텍스 프리로 변경하면서 그 존속법인 유안타 제1호 인수목적 회사는 유안타는 14년에 설립되고 요걸 인수해서 하나의 회사로 딱 만들고 상장을 했다. 지 힘으로는 상장이 힘들었던 소리지. 2005년 아시아 최초의 세금 환급 텍스 리펀드 텍스 프리가 아니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텍스 리펀드 대행 사업자. 그 물건에는 세금이 다 붙어 있잖아요. 부가세하고 이런 거. 근데 외국인들은 부가세 이런 것들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이런 세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니까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이런 물건을 얼마치 샀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가세나 이런 거 혜택은 내가 수수료만큼 냈는 만큼 다시 돌려받겠다. 그게 리펀드를 얘들이 사후 면세점 뭐 물건을 구입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을 해주는 사업인데 요거를 이제 뭐 그 전산과 연결해서 좀 쉽게 편하게 창구 있고 뭐 이런 것들 접근성을 편하게 그게 우리나라 랭킹 1위인 회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환급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를 받는 내가 대신 일 처리해 줄 테니까 수수료 내가 먹을게 이런 거 공정이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자회사로는 스와니 코코라고 그 지분을 화장품 회사인데 샀어. 그리고 식물성 배합 기술이 뛰어난 회사 요거 내 들어봤는데 스와니 코코. 그래서 두타 면세점, 롯데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스와니 코코. 자, 매출 중 스와니 코코는 50% 이상이 온라인 자체몰에서 발생되고 있다. 온라인몰에서 다 사고 있다. 그러니까 매장이 필요 없는 거지. 그리고 핑거스토리라고 이거 상장 회사인데 요거는 무협지 전용 무툰과 그 안에 큐툰 그 여성들의 로맨스, 보이 로맨스 전문 콘텐츠 큐툰, 요거 무툰 큐툰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해서 3만 천 몇 가지의 IP가 있는 웹툰 회사 있고 화장품 회사 있고 자기들은 본업은 수수료 받는 회사고 요렇게 자 2005년에 회사 설립하고 아시아 최초 텍스 리펀드 요런 거를 돈으로 하는 거는 대행해 준다는 거지 대행. 그래서 14년에 BC카드 환급 업무 제휴하고 텐센트 이런 것들 그리고 시트랩 무상증자 하기도 하고 그 수아니 코코 지분 인수를 20년에 67% 68%까지 해서 지금은 수아니 코코 96% 지분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22년도에는 유안타 7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하고 이제 합병해서 코스닥의 핑거 스토리를 상장하고 얘들 핑거 스토리도 한 20몇 프로인가 요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 거의 대주주라 보면 되고. 그래서 자본금이 얘들은 자본금이 지금 280억 정도, 280억치 정도가 자본금으로 되어 있다. 500원 곱하기 5,600만 주를 하면 280억이 나와. 자, 자사주 취득 처분 이행 현황.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걸 21년부터 22년까지 처분 팔았다는 소리지 맞지? 100%다 팔았다. 자사주 가지고 있는 거 100만 주 가지고 있었는데 100%다 팔았다. 뭐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처분. 교환사채가 있고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CB, 컨버터블 본드. 교환사채는 익스체인지 본드. EB거든. EB는 뭐냐면은 이거 색깔이 어디 가노? EB는 교환해 준다. 교환. 교환. 있는 주식에서 교환해 준다. 그러니까 주식수가 불어날 리는 없는 거지. EB는 괜찮아. EB는 있는 거에서 교환해 주는 거니까. 근데 CB 이런 거는 새로 만들어서 주는 뭐 BW 뭐 이런 것들은 있는 거가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EB는 괜찮다. 교환은 괜찮다. 있는 거에서 넣어주는 거니까. 그 대신에 이 조그만 게 회사 입장에서 사서 소각이 제일 좋은데 있는 거에서 줬으니까 지들 가지고 있는 거에서 이제 생성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뭐 크게 잘한 점도 아니지. 네코루즈 사업이 그
텍스 리펀드 사업과 시너지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샀는데 보니까 없어가 팔았다 이런 소리고, 믿을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 스와니 코코를 샀다. 스와니 코코 같은 기초 케어가 10억 요번 반년치, 작년에 25억치, 클렌징 한 2억치, 메이크업 1억 9천치 뭐 이렇게 해서 총 17억 매출 올렸고, 작년에는 39억. 아이 케어 크림 20리터짜리는 20ml짜리는 한 32,000원, 3년 연속 동결이네. 그리고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는 웹툰 웹소설이 전체 매출이 98% 되는데 한 89억, 작년 1년치가 한 180억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 총 91억 올렸고, 작년 1년치가 184억 정도 올렸다. 웹툰 31,592종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스와니 코코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거의 뭐 한 4% 정도 내수 위주라고 보면 되고, 자 핑크 스토리는 거의 내수지, 수출은 뭐 웹툰 수출은 아무 의미 없다. 자 또 넘어가면 화장품 산업은 경쟁적인 산업. 그리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ODM 개발해주고 OEM 상표를 받아서 개발해주고 상표가 없이 개발해주고 막 이런 식의 통해 만들어주기도 하고, 통한 제조 판매가 용이해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산업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재료만 있고 이러면은 만들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신소재 이런 것들 시장이 빨리 사이클이 변하고 이러니까 조금 접근성이 쉽다. 그리고 요런 것들 시내 곳곳에 환급 창구 이런 거 지금은 이제 텍스 프리에 넘어가니까 쇼핑몰 등에 설치된 무인 자동 환급기 키오스크라 그러고, 거기에 해당 창구를 통해서 환급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창구에서 기다리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키오스크에서 막 알리페이로 환급되기도 하고, 유니온페이, 중국은행, 트랜스포렉스, 유나이티드머니 다양한 환급 수단을 갖춰 고객 편의성 제고를 노력하고 있다. 텍스 출국하면서 환급은 텍스 리포트는 외국인이 관광객을 구입하고 15,000원짜리 이상, 그리고 매장에서 발급하는 환급 전표 물품 판매 확인서를 받아서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한 3개월 이내 출국 시 세관 직원에게 구입 물품과 환급 전표를 제시하면은 환급 전표의 반출 확인을 받은 후 환급 전표를 환급 창구에 제시하는 환급금을 수령하는 프로세스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사고 뭐 영수증 같은 거를 띡 갖다 대면 환급 준다. 요즘 그래야 되겠지. 전자시대니까. 그리고 시내 환급 창구를 통해서 하려고 할 때는 외국인이 관광객 물품을 구입하고 15,000원에서 500만원 이하 500만원까지 되니까 출국 전에 환급 창구를 방문해서 환급 전표와 여권을 제시한 후 신용카드로 담보를 설정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출국 시 여권 번호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세관에게 전자반출 확인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좀 더 수월해져가 더 빨리 되겠지. 인터넷 폰으로 요즘 폰으로 공인 인증서 없이 다 하는 세상이니까 폰으로도 그런 거를 이렇게 빨리 사진 찍어서 인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겠지. 자기 카드로 결제했으면 맞지. 그리고 2018년 8월에는 세계 최초 알리페이 모바일 세금 환급 서비스 지금 나오네. 출시해서 환급 창구에 들리지 않아도 되는 환급 신청 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얼마나 편하나. 그럼 알리페이 있으면은 중국으로 돌아간 관광객들이 만약에 그 환급 못 받았으면 중국은행, 트랜스포렉스, 한전 및 금융사 요거로 트랜스포렉스, 유나이티드 머니와 업무 제휴를 했기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도 환급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도 마련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SNS 웨이보에 2014년부터 광고를 하기 시작한다. 부가세 환급 이런 수수료 수익이 전체 97%, 국내에서 발생되지 398억. 작년에 467억치, 작년 1년치가 468억인데 24년 반년에 벌써 398억이면 엄청나게 뛰어넘었다 맞지? 22년도에 80억. 엄청나게 뛰었네. 이거 별도 기준. 와, 그러니까 텍스 프리 관광객이 작년 1년치가 468억치 들어왔는데 398억치를 올해는 반틈 만에 6개월 만에 이뤄냈으니 작년 매출 2배 뛰겠네 이거. 맞지? 지금 자기들의 독점적인 회사의 별도의 매출이 벌써 작년 매출 2배를 뛰고 연결하니까 화장품과 IT 다 연결하니까 총 588억의 매출 올렸고 작년에는 933억의 매출 올렸다. 부가세 환급 수수료 23년도에는 700억 뭐야? 부가세 환급 수수료 480억인데 400억 700억. 뭔가 다 덜 적은 것 같다. 뭐 좀 덜 적었지만 하여튼 작년보다
텍스 프리 텍스 리펀드 요거 수수료 매출만 보면은 작년보다 2배가 뛴다. 오, 근데 요거만 보면 자, 그리고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지만 출국장에 환급장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매점. 요렇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뭐 이렇게 그런 또 이렇게 인증되는 가게에서 사야지 이것을 환급받을 수 있지. 그런 걸 전표를 띄주고 이럴 수 있지. 아무데나 산다고 해주는 건 아니야. 이렇게 그런 것들 확인해야 된다. 제일 큰 데는 유럽이다. 유럽. 세계 1위 기업 글로벌 블루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플래닛 이런 데가 세계 1등이다. 유럽이 유럽 관광객 엄청 많으니까.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외국인 12년도에 1,000만 명을 유치해 초과해서 16년에 1,700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박살났고 23년에는 1,100만, 24년 반기에는 770만,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하면 1,400만 정도는 이제 24년도에 올 예정이고, 중국 혐한이 아니고 중국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주에 사드 배치하면서 박근혜 때 중국 관계가 관광 관계가 이렇게 한국에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 묶여 있는 상태잖아 공식적으로. 근데 이게 중국과 관계만 좋아지면 중국 관광객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빵 터지는 건 순식간인데 유난다 맞지? 일단 그렇고 넘어가고 그리고 조건이 1회에 얼마 이런 게 시간이 지나면서 24년도에는 한 건당 구매 한도가 100만 원 미만이고 총 구매 한도가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거지. 그러니까 100만 원의 수수료, 500만 원의 수수료면 다르다 맞지? 그러고 18년도 초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이제 호텔 숙박 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도 시행돼 가지고 숙박 이런 것들도 환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가 오면은 자고 먹고 뭐 상품 쓰고 뭐 수술 받고 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관광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맞지? 폭발성. 국내 업체 중 당사만이 유일하게 선도적으로 해외 사업에 진출한 상태. 해외에도 나가고 국내에도 돈을 좀 벌고 있는 이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도 있는데 다른 회사도 하다 보니까 이게 점포 아닌 점포도 유지하면서 사람 인건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수수료는 얼마 없지 하니까 이게 자기들도 영업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 얘들한테 다시 넘겨주고 이런 것들도 있어. 그래서 재무에는 입으로